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발상의 전환 한대건이고요. 2월 25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사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올해 첨이다 3세 미승리바 경주 1경주 출발했습니다. 1경주입니다. 경주올해 첫내 타고 13막 기가라이트입니다. 경주 선두권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 발로 버틴다면 의외로 칼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4번을 놓고 7번, 8번, 9번 따라잡습니다. 4번, 10번, 7번, 4번. 경주올해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업데이트도 최근 경주에 1700을 결승으로 나오면서 1300에 더 맞는 마피인데 자꾸 마방에는 1700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마피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먼저 통과하고 그 뒤로 6번 업데이트 바깥쪽에 그 몸이 근지러운지 모르겠어. 제가 예전에 30살 때 알레르기가 생깁니다. 예. 제가 집구석에는 안 들어가고 회사에서 자고 먹고를 한 2년을 했던 것 같아요. 경마회사에서. 그때는 제가 슈퍼경마에서 일을 할 텐데 그냥 거기서 자고 먹고 했어요. 바닥에서 자고. 그 알레르기가 생기더라고요. 두드러기가. 그래서 제가 평생 없었던 알레르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을 갔더니 제가 그 새우 있잖아요. 각각류. 네, 각각류 알레르기가 생겨갖고 이렇게 조그만 빨간 점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게 동그랗게 퍼지면서 원을 그리면서 나중에는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한참 고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면 자기의 몸이 벌써 반응을 하죠. 네. 제가 지금 방송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체중이 많이 불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서 체중이 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구한 날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컴퓨터만 파고 있으니 하체는 마르고 자지는 안 쓰고 체중은 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제 40대 아저씨의 풍미를 제대로 풍겨주고 있는데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알레르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요즘 상당히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긁으면 상처가 납니다. 뭐 병신 새끼 아니고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상처가 또 아물지도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격세지감이라고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눌린 자국이 보통 한두 시간이면 없어졌는데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밖에 나갈 때까지도 그 자국이 남아있다는 거. 피부 재생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난 휴장기 때는 더 웃겼어요. 먹을 게 없어갖고. 뭐 먹을 게 없다는 표현보다 뭐 이렇게 딱 부러지는 반찬이 없어서 제가 그냥 혼자 있을 시간이었는데 계란 후라이 한 2개 해갖고 이제 먹는데 제가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뭐 그걸 먹는데 첫 숟가락을 딱 뜨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첫 숟가락 딱 떴는데 막 입술이 있는데 여기 끝에 이걸 제 이빨로 물은 거예요. 내가 무슨 소고기를 먹으면서 내 입술을 내가 깨물었으면 덜 억울할 텐데 진짜 그 허접한 계란 후라이를 뭐 먹고 싶어서 서두르다가 내가 내 입술을 깨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입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기포가 생기는 거. 그래서 지금 입 안에 입병이 한 3-4군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잠 못 자고 경마 준비한다고 뭐 취재 나가고 뭐 하루에 2시간씩 자고 또 그런 일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몸이 이게 이제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음도 많이 새고 막 침도 흘리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왜 생각났지? 어쨌든 간에 되게 억울한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소 등심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덜 억울하겠어. 찬밥에 계란 후라이 2개 갖고 먹는데 그지라고 자빠졌으니. 이번 주에는 경마 잘해서 경마 끝나고 소등심 먹으면서 깨물었을 때 또 깨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해봐야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제가 요즘은. 예. 그러니까 뭐 자꾸 제 방송을 봐도 그렇고
제가 한동안은 막 쩝쩝거리기도 하고 한숨도 많이 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트레스가 이제 방송에 묻어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여드리고 항상 이제 뭐랄까요, 의욕에 찬 경마가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새해에는 조금 더 활기차고 밝은 모습, 그리고 방송의 취지대로 제 방송입니다. 한대건이가 피 같은 돈 내고 제가 찍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10원짜리 하나 안 받고 있고요. 피 같은 돈 내고 코리아 레이스랑 컴퓨터 올리면서 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제 방송입니다. 제 꼴린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찍는 방송이니까 원래의 취지대로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새해니까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도 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뭐 덕담은 못 해주겠지만 2018년도부터는 한대건이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냥 저 새끼가 그냥 요즘 매출이 많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러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일요일 경마 출발하겠습니다. 자, 2경주, 5경주, 6경주, 9경주, 12경주가 승부처예요. 2, 5, 6 뜬금없이 제가 승부처를 얘기하고 있죠. 자, 2, 5, 6, 92 2, 5, 6, 92 잘 적어놓으시고, 12경주가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공개 메인 승부는 없어요.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간부터죠. 자, 공개 메인 승부는 없앴습니다. 없앴고, 공개 메인 승부경주도 예정대로 제가 하던 승부 스타일대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는 2경주와 4경주 승부경주 잡았습니다. 출발해볼까요? 1경주입니다. 경주로 1000m, 12마리 앞에. 참 막건 사기 쉽지 않죠. 이 8마 해피마운틴입니다. 사실 주행검사 때 모습도 이렇게 썩 좋게 보지 않았던 마필이고요. 뭐 지난번에 입상을 하긴 했지만 걸음 자체도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뭐 글로벌 뉴스가 9마신을 이겼는데 올라오는 블레싱 로드든가 강하춘과 거리차가 별로 없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입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에 나오면은 뭐 저것도 깨지겠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편성을 골라냈는지, 그렇게 6등급의 많은 마필들이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탔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편성을 짜진 거 보면은 다 출전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다 출마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8번 해피마운틴. 편성이 만들어준 축이 아닌가. 근데 또 이걸 빼놓고 하려니까 또 말이 없어. 그러면 한센볼트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기수가 바뀌었다는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10번가 동방제주는 실전을 치러봤었는데 선행을 못 갔죠. 선행을 가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못 뛰는데 이게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을 나왔기 때문에 한번 공격적으로 이 10번만 동방지주를 놓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재래 기수를 만나봤는데 마필도 뭐 그 정도는 뛰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번 강호개척은 전승규 조교사를 직접 만났을 때는 뭐 말을 안 쓴다고 했는데 제 귀가 병신이면은 제가 잘못 들은 걸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안 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은근히 마필이 힘이 있어요. 제어하는데도. 근데 조교를 똑바로 했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조금 찝찝하긴 하네요. 안 쓴다고 했다가 갑자기 쓰는 마필들은 솔직히 찝찝해요. 3번 행복스타도 나름대로 연습주행 때는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모습은 아니고. 8번, 9번, 10번이 일단 주력 막건이 될 것 같습니다. 8번, 9번, 10번이 뭐 어차피 인기를 끄는 경주이긴 한데 8번, 9번, 8번을 놓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불안한 요소도 있고 차라리 선행을 가는 10번을 놓고 해볼까 이런 고민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겠고요. 8번, 9번, 10번 뭐 2변이 나온다면 4번, 6번 쪽에서 2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8번, 9번이 저배당 막건으로 팔리고 있긴 하지만 지난번 경주 때 뛴 걸음만 놓고 본다면 이 두 마리의 아필들도 이게 썩 한대건을 감동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뭐 동영상 한번 돌려보시면 여러분들도 저와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볼게요. 자, 서경마 2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m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아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쌍으로 와야죠. 제가 오늘 인터뷰 취재를 나갔을 때도 이 기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지난번에 타는 거 보니까 이번에 쌍으로 와야겠더라. 쌍승치로 와라. 상금 벌어라. 이렇게 농담을 했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또 팔리고요. 인기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원래는 다음 주에 출전을 할 계획이었다가 갑작스럽게 또 출전을 했네요. 요런 건 좀 사연이 많죠. 예. 사연을 좀 깊이 파고들면 왜 나오지 않으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그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문도 현장에서 깔끔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압축이 되나요? 예, 2번마 촘리야. 뭐 내가 마번 안 불러드리고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말이 꼬여. 차라리 불러드리는 게 나아. 2번마 촘리야. 7번마 매기의 추. 8번마 모란동백. 10번마 방긋방긋. 12번마 이러하여? 뭐 이런 PD의 도전권이라고 보고. 5번마 지공질주는 뭐 하만식의 등짝이니까 또 팔리겠죠. 예, 이건 지우겠습니다. 지우는 이유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1번 천윤도 역시나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6번은, 1번, 5번은 다 지우는 바건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를 선거명에 드리는 것보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확실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인기만 끌고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면 구멍수만 늘어나는 거니까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을 해야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쌍으로 와라. 그 쌍으로 와야 될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대원의 첫 번째 일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시원하게 한번 쌍으로까지도 들이대고 싶은 승부처다. 부총장 문자 지금 신청하시면 뭐가 되죠? 예, 부상경마까지 싹 다 날라가고요. 음성정보 역시나 뭐 깔끔한 한대원의 목소리로. 깔끔하진 않아. 지금 입이 아파갖고 다 새. 누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이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3경주입니다. 12번 대표들. 출전을 했고, 제가 지난번 경주 때 아주 칭찬을 입에 거품을 물면서 했던 마필이 바로 20번마 더킹 그레이스입니다. 근데 실상 지난번 경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잡고 있어도 선행이라고 할 정도로 선두권을 나섰고, 결선 전방에서는 시종일관 걸음이 남는 모습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고요. 자, 그 여세를 모아서 10월 28일날 특별경주 나갔었죠. 예, 여지없이 깨집니다. 선에 나가지 못하니까는 초인마한테 깨지고, 실명력, 뭐 그림자도 안 보였던, 능력 부진에 가까웠던 성적을 기록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10월달 경주 후에 한 2달 정도 쉬어요. 2달 쉬고, 11월 21일 경주에 나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유승환 기수가 이 당시에 OK킬에 기승을 하면서도 37조에 가서 같은 경주에 출전한 더킹 그레이스로 조교를 했다. 왜 그랬느냐? 유승환 기수가 자기가 놓치기 싫어서 조교를 해줬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자기가 타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OK킬을 타지만 더킹 그레이스를 다음 경주 때 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조교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만큼 이제 이 마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느낌이 좋았다는 거지. 내가 돈 벌 마필을 다른 기사한테 뺏기기 싫은 거죠. 자, 그런데 유승환 기수는 지금 부상으로 못하게 됐고, 두세 달 만에 나온 더킹 그레이스에 누가 앉았겠어? 문세영 기수가 등짝에 앉았죠. 그러니까 워낙에 능력 기수이기도 하고 능력도 앞섰다고 봤는데 실상 안 그런 거야. 선행은 쉽게 가. 선행은 쉽게 가는데 뭐 경주가 1200도 아니고 1000m를 결승전 코앞에서 아주 세영이가 채찍 부러질 정도로 때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말이. 뭐 쉬어서 그런 거야? 이해가 안 됐던. 질병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심승태 조교사한테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예, 왜냐하면 조심스럽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더킹 그레이스가 뛴 능력이 있는데 이거 뭐 모르겠어요. 뭐 지난번에 말이 미쳤나? 뭐 말이 사실 말이 안 좋았어요. 뭐 이렇게 말 실수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말은 잘 안 하는데 지난번 경주 불과 1월 21일 뛴 경주만 놓고 본다면 더킹 그레이스가 절대 잘 뛴 걸음이 아닙니다. 거기다 문세영이 타고 나서. 근데 오늘 효정이 만나고 또 물어봤지. 효정아, 더킹 그레이스가 조개 때 잘 안 나가디? 끝걸음이 없는 것 같디? 아니요. 끝까지 잘 뛰던데요? 자, 정상 출전 중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kg에 의도적으로 감량 기술을 기용을 시켰어요. 어느 쪽 게이트에 있든지 간에 선행을 나갈 소지가 있습니다. 워낙 게이트 타일도 빠르고 스스로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안현정 기수도 감량 기술에서 효정이도 가급적이면 선행 가려고 해요. 자기가 감량의 혜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가장 경주의 조건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경주죠. 그렇다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10분만 더킹 그레이스 놓고 하면 되겠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찝찝한 거야. 아, 지난번 경주 때 걸어갔는데
이게 제 내리 속에서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더킹 그레이스가 더 뛰겠죠. 데뷔전 때 보여준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말 압도적으로 우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이게 빠른 건 맞습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1번 갤럭시 파워라든가 3번 제주의 바람, 뭐 구름선 지태, 8번 영원한 순간은 좀 늦어졌다고 하지만 시머 거센 마풍 뭐 이런 마필들이 더킹 그레이스가 빠른 걸 다 알아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한번 이거 앞장 못 가게 한다. 그래서 1번이 밀고 나가고 4번이 밀고 나갈 수 있는, 5번이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문세영 기수는 또 더군다나 지난번에 더킹 그레이스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손짓에서 탔으니까. 그죠? 자기가 타봤는데, 말이 풀빵이야. 저거 선행만 뺏으면 내가 한번 해볼만 하겠다. 세영이가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한 번 삽질거리 해놓으니까 제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짜증나고. 걱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10번 놓고 해야 되나? 아직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1번과 갤럭시 파워는 지난번에 8번 게이트에서 1200m를 도전했었는데 1000m에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마필이 갤럭시 파워입니다. 뭐 이 정도나 뛰는 거야 말이? 근데 1200에서 걔 삽질거리가 되죠. 거림이 안 나오죠. 8000m입니다. 1번 게이트 2점. 기술은 바뀌었죠. 다비드 기술은. 근데 이 마필이 1000m에서 보여줬던 그런 근성 있는 모습, 파괴력 있는 모습이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됐으니까 모르지 뭐 박어른 기수가 까인 건지 아니면 마필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박어른 기수가 나는 안 타 이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필 상태는 좋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고요. 게이트가 1번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3화 제주의 바람도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에서 잘 뛰었죠. 경주를 완벽하게 주도했죠. 이마진 정도로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동진 기수도 신인 기수고 지금 감량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 오늘 만나보니까는 이 레이스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빠른 마필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따라가서도 선전할 수 있는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 그렇게 좀 마필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주의 바람이 따라가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8번 영원한 순간은 체중이 좀 빠져야 될 것 같고 실버 로얄 레이스는 사실 고개가 높죠.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고개가 높다 보니까는 지난번에도 상복마권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렸던 거예요. 삼복에서 한구라가 나왔죠. 이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마필을 가지고 김동수 기수는 지난번 경주에 대비해서 조교 강도를 상당히 올렸대요. 근데 이게 조교 강도를 올리면 마필들이 그걸 못 받아내고 퍼져버리는 수가 있는데 얘는 다 그걸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실전에서 얼마만큼 성적을 낼지. 사실 지난번에 더킹 그레이스를 이 김동수 기수가 잡아냈습니다. 이번에 1마신 차밖에 안 났고 결선 통과하고 나서는 잡아냈는데 그때는 뭐 더킹 그레이스가 정상 출전주기가 아니었었고 이번에 정상 출전주기니까 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조교의 강도를 올리면서 그걸 다 받아냈기 때문에 실험마 로얄 레이스 입장에서도 준비는 착실하게 한 거예요.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실버 거센 마풍은 단순히 선행형이라고 보기 힘들죠.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따라가는 중에도 가능했던 마필이고 갤럭시 파워를 기석하지 않고 박어른 기술은 실버 거센 마풍이 앉아있으니까 이 마필도 솔직히 전개의 조건을 본다면 선행을 가서 무뎌지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거품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드는데 저는 거센 마풍이 단순히 선행형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따라가는 중에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그냥 10분만 더킹 그레이스는 야 네가 그렇게 거품 말고 얘기했던 말이고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느냐. 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띵거림이 그런데. 김효정 기술도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니까 더킹 그레이스는. 워낙에 좋은 말인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뭐 문세영 기술은 지난번 경우 때 더킹 그레이스에 대해서 기대 안 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뛰는 거야 말이. 검증이 되고 이제 더킹 그레이스가 이번 경주에 한 5마신 낙선을 거두면 좋은 말이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고 검증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마 선정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1번과 4번 중에서 충마를 선정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제 예상을 좀 참고해 주실 것 같아요. 1번, 4번, 10번, 11번, 12번 이 인기권의 마필들이 분명히 선정할 소지를 가지고 있고 10번을 그냥 시원하게 인정하겠다. 그럼 10번 놓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의 현재의 경주력 그리고 이전의 경주력까지 다 보니까 1번과 4번 쪽에서 충분히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삐딱선을 지금 타고 있으니까 현장 예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로 1200m 하고요. 12마리 앞필드. 일단 충격감은 정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번 금비랑. 이게 이제 두세 번의 경주에서 보면은 바닥이죠, 성적이. 바닥이고, 지난번 경주 때 조기가 좋아지니까 뭐 바닥바닥 태풍을 불면서 입상까지 일궈냈고요. 인기를 팔렸습니다. 뭐 능력마가 없는 경주였으니까 그랬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 발주가 좀 느린 마필이죠. 발주가 느리다 보니까 추임력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상대가 원체 없어요. 능력 있는 마필들이 없는 편성을 골라냈기 때문에 그냥 얼레벌레 타도 이 금비랑이 추입이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3번 랑원 시리우스는 사실 선입권 전개는 되지만은 걸음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최적 전개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겠고, 플라잉 조이도 문세영에서 불러라고 장난치려고 부른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편성 잘 골랐고 우승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마필만큼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세 마리 마필이 돋보이죠. 1번, 3번, 5번. 배당판을 주도하기도 하고 뛴 거는만 놓고 본다면 전기도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세 마리 안에서 끝날 소지가 한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마필들 중에서는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마필들, 다들 똥말들인 것 같은, 능력이 없는 마필들인 것 같은. 10번 바람킹이나 10번 바라데루가 뭐 삼복승식이 한번 들어와 주면 2변 정도는 가능한 거지, 믿음감이 가는 마필들은 아니에요. 그냥 추임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1번, 3번, 5번 이 세 마리 마필 중에서 1번을 놓고 3번이냐 5번이냐 홀이냐 짝이냐를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도 없고 배당도 없고. 네, 부산경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 경주월에 1000m 국내 6등급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일단 뭐 눈에 돋보이는 마필, 이건 난 다음에 나오면 뒤졌어 이런 마필, 바로 5번마 매니피의 호프입니다. 정말 조성훈 기수 물론 이해를 해야죠. 외곽 게이트였다는 점도 단점이었었고, 너무 포지션을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으니까 안쪽으로 쳐 넣었던 것이 최대 악수가 아니었었나. 끝걸음은 살아있었고요. 역시나 이번에는 5번 게이트입니다. 지난번에 9번 게이트였었지만 안쪽으로 들어왔고, 이 마필이 발주가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그냥 쌍대가리 오지 않을까. 매니피 오프는 쌍대가리로 못 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간에 충만은 맞고요. 매니피 오프. 안쪽에 말이 없어. 일본 뱃삼에 무초. 야, 옛날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노래인데, 뱃삼에 무초. 이 노래 내가 왜 불렀지? 내가 대학 다닐 때도 이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최백호가 불렀었나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 하여간 뭐 별 영역 없고요. 이번 로얄블루는 기본 순발력은 있는데 이게 좀 안쪽으로 너무 치우쳐요. 그게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걸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하는 주법이든 게 나쁘지가 않은데 약간 좀 치우치는 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선두권에 가세할 수 있다면 2변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 3번, 4번 아니고 6번, 7번 아니고 8번 랄랄라는 사실 지난번 경주 때 뜬금없이 인기 1위마로 팔리길래 니까지 팔려봤자지 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솔직히 말해서 뭐 김철호 기수가 상당히 말머리를 잘했다고 보여지고, 또 매니피 호프가 워낙에 삽질거리를 해서 그렇지 뭐 매니피 호프가 2만 정도 차이 났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매니피 호프와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펠라로프는 사실 주행검사의 모습에서는 장기 휴양마들 틈 속에서도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풀빵이에요. 실전을 경험했던 마필인 만큼 나아질 것을 기대해보고요. 10번마 스윗맨이 의외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는 자신의 걸음만 띄워줘도 순위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버 로얄 골드는 외곽으로 밀리지만 않았다면 2변 정도는 가능했겠지만 순발력이 있는 마필인데 외곽으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봐야죠. 일단 뭐 기본 마크는 5번 매니피오프에 8번 라라라. 이 마크는 어느 정도 인정은 돼요. 한 80% 90%는 5번 8번 마크로 인정이 되는 마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2변이 나온다면 뭐 9번 10번 2번 9번 10번 쪽에서 2변이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마크를 살려면 이렇게 돈이 안 가는 그런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8번을 쌍승식으로 한 방을 공략을 하시고 3쌍승식 5번 8번 놓고 뭐 나머지 마필들 해보든가 5번 8번 놓고 3복승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팔이 2배를 안 넘지 않을까요,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의 1300m 12번 앞입니다. 이건 재밌죠. 재밌으니까 제가 승부하는 겁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사실 제가 이번 경주에 노리고 있는 마필이 제가 이 방송을 찍으면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고 현장에서도 인기마로 팔릴 때 난 이거 지우겠다. 방송에서도 무조건 잘라라. 인기마로 팔리건 뭐건 간에. 이거 능력 없는 말이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에 그 마필을 노쿠하라고까지는 그렇고 이번 경주에 주력 막권으로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기권에서 팔리고 있는 마필들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마가 뭐 그래서 재밌는 거죠. 매번 좋은 걸음을 보이고 능력을 보였던 인기권에 가지고 있는 그 마필이 제대로만 띄워준다면 제 걸음을 뛰겠지만 컨디션이 떨어져 있으면 한대건이가 매번 지워라 했던 이러한 마필들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마가 재밌는 겁니다. 매번 1등했던 마필이 1등하지 않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자, 한대건 그 포인트를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좀 짜여진 편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인기권에서 인기 1, 2, 3위로 팔리는 마필들이 모조리 다 전 거품이 있다고 봅니다. 옥성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과연 어떠한 마필을 세게 보고 있고 어떠한 인기권의 마필들이 현재 바닥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모조리 다 거품이다. 거품 한대건이가 제대로 걷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번 5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 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 경주거리 1000m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승부처입니다. 부산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지만 전력은 약간 드러났죠. 뭐 2번, 3번, 4번, 9번, 10번, 2, 3, 4, 2, 3, 4, 92, 2, 3, 4, 92. 이 안에서 끝을 내야 될 것 같고요. 1번 미스탱크는 순발력이 좋은 것에 비해서는 지구력이 완전 개쓰레기이기 때문에 뭐 인기, 나중에 뭐 혹시나 이게 들어올까라고 해서 이제 배당판이 뭐 20배, 막 10몇 배 나오니까는 막 막고 사게 되는데 안 됩니다. 이런 마필들은. 워낙에 지구력이 좋아하기 때문에 싸워서 질 거예요. 아마. 다른 마필이 넘어가서. 뭐 아토미지도 휴양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니고. 뭐 실버라인도 아니고요. 10번 퀸 오브 캡틴이 상당히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 이 마필은 꾸준하게 뛰기는 하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결정력 때문에 항상 기복을 보이는데 이게 조금 인기를 덜 끌면 의외로 한 발을 쓰는 또 조성근 기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본다면은 아예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2번 정도 나올 것 같고. 어쨌든 간에 2번, 3번, 4번, 9번, 12번 이 5마리 안에서 한대건은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 충막간 선정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시우마 담양공주를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마필을 충만을 놓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인기권에서 1, 2, 3위의 마필들이 배당판을 이끌고 있다면 요 어떠한 마필을 놓고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수가 더 되고 아니면 적중했을 때 그 메리트가 더 큰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또 능력상으로 비교했을 때 과연 이 마필이 왜 인기마로 팔리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한대건의 부산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후회 없는 선택하셨다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마분 공개해드리고 5마리 마필 공개해드리면서 그 안에서 멋있게 한번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 이거 인기마죠, 뭐. 2번마 라운포티오스, 뭐, 5번마 플라잉 보스, 10번마 파크삭스, 10번마 몬데비데오, 뭐, 이런 마필들. 다 인기권입니다. 저도 이 인기권들 마필을 좋게 보고 있어요. 2번에 나올 수 있는 마필, 4번마 헤네마, 뭐, 8번마 골든블랙, 이런 마필들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럼 뭐, 이러한 경주는 한대건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은 충마 싸움이에요. 어떤 마필을 놓고 때리냐에 따라서 적중을 하고 못하고가 극렬하게 나뉘는 경주입니다. 적중해야죠. 적중하려고 하니까 제가 승부하는 거예요. 눈에 빤히 보이는 인기 마필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필들 중에서 충간을 선정할 생각도 있습니다. 배당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적중하고 승부하고 때릴 수 있다면 하는 겁니다. 그게 승부입니다. 그게 2배가 됐던 200배가 됐던 300배가 됐던 20배가 됐던 10배가 됐던 간에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자신 있으면 승부하는 거예요. 자, 한대건 이번 6경주 자신 있습니다. 자, 5경주에서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엎어치기 승부처니까 이번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이번 3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1600m. 워낙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12번마 블루플래그. 외곽으로 밀렸고 53km 부담량 올라갔고 뭔가 경주의 조건이 안 좋아 보이죠. 하지만 뭐 이 마필을 이길 만한 마필은 없다고 봅니다. 순발력 싸움에서도 맘만 먹으면 선행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쉬운 마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빠졌다가 올라오고 자빠졌다 올라오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이번만 다이나믹 루키도 근성 자체는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 문제는 이제 부담량과의 싸움이겠죠. 56kg의 중량을 짊어져 놨기 때문에 가속 깨지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3번마 슈퍼 이글 전력 다 드러났죠. 전개가 조금 더 잘 풀리면 행운에 뭔가가 있어야지만 행운이 좀 따라줘야지만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고요. 10번마 럭키 블레싱이 사실 14선 동안에 한 번에 입상을 할 때도 이마필의 경주력을 유현명 기수가 정말 잘 끌어낸 겁니다. 과연 김혜성 기수가 감량의 이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선입권에 전개를 하고서 깨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너무 무리를 하면 또 안 찌는 경향이 있으니까 페이스 안배를 상당히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자, 부상마 3경주는요. 시용어 블루 플래그를 놓고 주력 막고는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인기 1위에요. 과연 다른 마필들 중에서 이변을 내는 마필을 공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잠깐씩 언급을 해렸던 그 마필들 중에서 안정적인 마필을 하나 공략을 해보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약간의 좀 이변을 좀 가능한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이번 3경주는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형마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를 1200m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건 내가 솔직히 승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조금 참았어요. 일단 강축은 서 있잖아요. 이번 뭐 행운골 1200m까지는 뭐 그냥 1순위 아닐까. 예. 더더군다나 마이너스 4kg의 감량 52.5kg 문세현 기수. 그러니까 이게 강자들을 만나면은 행운골도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뛰겠다.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는데 웬만하면 또 선행 가잖아요. 참 알다가도 모르는 문세영 기수예요. 요즘 제가 문세영한테 꽂혀 있어갖고 좀 짜증이 나죠. 문세영 기수한테. 어쨌든 간에 회원골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보고 이게 이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그냥 선행을 가고 싶으면 지가 가겠고 3번 감격의 순간이 밀고 나가면 또 선입권에 붙여 나갈 것이고요. 사실 한번만 감격의 순간이 상당히 불안하죠. 제가 지난번에는 총괄을 놓고 스페셜로디를 방송에서는 맞춰드렸던 마필인데 그때는 1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미니까 뭐 마필이 기본적으로 중속이 나오니까는 1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가서 선행이 돼버렸는데 뭐 잡고 있어도 튀어나가는 이번 행운골 같은 마필과 3번마 감격의 순간인데 감격의 순간이 발주가 굉장히 빠르지가 않아요. 게이트 이탈이. 뭐 2번이 선행을 가버릴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만큼은 3번 감격의 순간을 좀 불안한 인기권으로 따라가서는 단 한 번도 감격의 순간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걸 한번 제껴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베스트 10은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고전했지만 꾸준하게 올라오는 걸음은 있고요. 3번 신라와랑은 감량의 이점은 있긴 한데 뭔가 베스트가 아닌 것 같아요. 마필 걸음 자체가. 뭐 원더라이트는 뭐 한 번 잘 타고 한 번 이렇게 깨구락지 되는 게 뭐 패턴같이 돼 있는 정말 깜깜합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6번은 2K.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칼을 제대로 갈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칼을 제대로 갈았는데 상대가 원체 빠르고 하니까 이게 끼어들 틈이 없었고 또 12번 게이트의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6번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뭐 초원의 참가도 장거리보다는 단거리가 더 낫고 15번 머치머니는 기대해봤는데 그 걸음이 다인 것 같고 15번 신돌격도 뭐라 그럴까요? 여력이 없다? 네.
이게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뛴 걸 수도 있는데 이만필 자체가 뭔가 조금 2% 부족한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깨질 수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시우마 슈퍼캡틴은 뭐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게이트 히타에 상당히 빠른 마필이고 미친 척하고 선행 갈 겁니다. 뭐 이번 행운골을 누르고도 갈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마필들이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변의 여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운골을 놓고 하되 1번, 5번, 6번, 9번 이렇게 추입형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아니면 선입권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1번, 5번, 6번, 9번 이러한 나피들 쪽에서 좀 3번만 감격의 순간이 깨지기를 바라면서 노려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승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확인할 사항이 한 몇 가지가 있어서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뭐 필 좋으면 2번 놓고 말씀드렸던 1번, 5번, 6번, 9번 중에서 승부를 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4경주입니다. 12만의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 부상경마 4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11경주 로드투지원 11경주입니다. 1번만 담양환호 이마필 자체의 자원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총막감은 높고 3번 차와통일은 지난번보다 못하네요. 마필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번을 놓고 4번, 7번 트리플 파츠입니다. 1번, 4번, 11번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4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뒤에는 뭐 거리가 처음이긴 하지만 최강을 갔다 오고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어머 최강 파워풀이 최근의 모습이 좋죠. 주로 조교를 똑바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건 놓고 12주력 12번 두 발이 앞섰고 그 뒤를 제가 이번 경주에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이 3번 마스터윈이에요. 오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두 번의 입상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혜선이가 타고서 끝걸음이 살려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 뭔가 무리도 없었는데 경주력이 안 나온다? 저는 한 번의 실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00m의 경주력과 1200의 경주력, 그리고 1300의 경주력이 좀 다른 마필이기 때문에 1200m까지는 자신의 걸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게이트의 조건이라든가 기승자의 안정감도 3번마 마스터윈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3번 마스터윈을 놓고 메인 승부로 부산경마 4경주를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후차권에서도 어느 정도 능력은 드러났다고 보고요. 뭐 6번, 7번, 9번, 10번, 12번 이러한 마필들이 다 인기권인데 뭐 다 가져가면 뭐 남겠습니까? 이 중에서 한 3마리 정도 한방 주력 때리고 한방 3번 마스터윈을 놓고 한방 주력 막권으로 한 대만 승부해보고 나머지 2마리 앞필 정도만 방어하는 막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기권을 공략을 하는 경주니까 결국은 컨디션 싸움이라고 보고요. 배당판의 흐름까지도 한번 잘 잡아내서 현장에서 잘 예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현장 예상,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예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성경마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충만 서 있습니다. 충만감 서 있으니까 뭐 후차권 공략하기 상당히 쉬운 경주인데 겨러운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오머 파이어윈드 저는 선행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마스크가 원체 밀고 나오니까 선행을 가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이제 끝났는데 1700m에서 보여준 걸음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이번에 뭐 1800을 뛰긴 하지만 뭐 선행도 가능하고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또 올라오는 마필들이 추입형이 1번마 소박한 인생, 6번마 진격영, 7번마 피닉스하트 이 3마리는 전부 다 추입형에 가깝고요. 지금 6번마 진격영도 좀 참고 타면서 한 발을 쓰기 때문에 1번, 7번은 원래 느리고 문제는 이 8번마 나스카이 태양인데 이 마필이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선행을 가야지만 좋은 성적을 기록해왔던 마필인데 경주거리를 뜬금없이 1800을 나오고 자빠졌으니까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과연 이 오버머 파이어윈드의 역습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선행도 파이어윈드가 나갈 수가 높거든요, 솔직히. 8번마 나스카이 태양이 또다시 인기 많은데 지난번에 좀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선행 갈 줄 알고. 선행을 못 가더라고. 아, 정말 짜증나게. 이번에도 또 그러한 여파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5번 놓고 1번, 6번, 7번, 8번 4마리 팔려요. 결국은 어떻게 압축을 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저는 뭐 6번 진격영웅이나 1번 소박한 인생 이 2마리 앞이 좀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8번 나스카이 태양이 과연 선행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현장 컨디션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화 골드삭스는 뭐 이게 인기가 실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레이팅이 떨어지면서 국산 5등급 경주였었고요. 포낙군 경주에 나와 있는 만큼 크게 기대는 안 되고. 그럼 하와이 보스가 이게 발주가 요동이 있다 보니까 맨날 이제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세영 비수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조교도 해봤고 이거 해결하라고 불린 건데 제가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세영이 탔다 하더라도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바람판에 바람이 불 거예요 아마.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도 한대건이는 개무시하고 문세영이를 개무시하고 뭐 하와이 보스는 배팅하고 싶지 않다. 이게 들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쳐. 뭐 그리고 또 이제 하와이 보스가 시원하게 쌍다리 치면은 저한테 욕하시면 돼요. 저 한대건 저 개새끼 때문에 맞고 못 샀다고. 그렇게 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상에만 5경주 넘어가겠습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정을 했고요. 일단은 뭐 이게 암말들이 좀 득세를 하는 경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퀸스킨이 바로 그 암말의 대표 주자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마필이 선추입이 등한 모습을 보이고 1600m에서 의외로 강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 경기 때는 물론 이제 코차로 바로가에게 깨지는 모습을 보여서 아쉬운 모습은 있지만 저는 다소 좀 이해가 안 됐던 경주력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승부를 알 수 있는 마필이고 김철호라는 등장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퀸스킨의 우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팔마 대호축제는 지난번 때 거위 꿈을 이기고 올라온 걸음이라서 사실 등한시되고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2.5kg의 감량이 있어요. 대호축제는 사실 끝걸음이 나쁜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비록 승급전이긴 하지만 이 암말 중에서는 다른 마필들 부담 중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인기권의 마필들의 한 발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 이 마필로 한번 배당권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 그래 좋아하는 게이트 여건이 좋으니까 당연히 밀리지 않는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월 럭키노바도 휴양을 다녀오고 나서 보여준 걸음 자체가 나쁘진 않았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마필도 큰 능력만은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추구하지 않고 따라가서 과연 얼마만큼 늘어난 거리를 이겨낼 수 있느냐. 약간의 불안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마 바로가는 워낙에 늦초입이기 때문에 한두 번 써먹다가 마른 마필이고요. 7번 백두봉이 의외로 괜찮죠. 전기가 워낙에 자유로운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차라리 백두봉이 3번 럭키노바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경주는요. 저는 3번 럭키노바가 의외로 부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만큼은 현장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과연 3번 럭키노바를 버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안고 갈 것이냐도 현장 예상에서 마지막으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행마 5경주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자, 한번 럭키노바를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현장 예상에서 참고해 보십시오. 한대건은 2번마 퀸스킨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800m 12마리 아필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약간은 의외로 드러났다라고도 보여지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지워야 될 마필도 한두 마리 있어요. 인기권에 뭐 1위부터 4위까지는 안다면 그 안에 두 마리 정도 마필이 있는데 그 두 마리 마필은 깔끔하게 한번 삭제하고 들어가고 싶은 경주고요. 왜 못 뛰었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기사한테 듣고 왔던 마필도 있고 또 도대체 언제 이 마필을 가지고 내가 항구를 할까라고 제가 누누이 경주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마필 또 가져가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 마필을 추천해볼 생각이고요. 늦추입을 하는 3번 금화포로테, 5번 강철시대 이런 마필이 10번만 초음볼트 과연 어느 타이밍에서 어떻게 올라오냐에 따라서 상당한 배당이 나올 수도 있고 인기권에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배당권이고요. 그 배당권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노림수를 가지고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한대건 이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인기권의 마필들 삭제할 마필 삭제하고 안고 갈 마필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구경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전화기만 들고 오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1등급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고요. 뭐 압도적인 인기를 끌 것을 보여주는 시몬 투데이가 이제 부담 중량과의 싸움이죠. 58.5kg라는 중량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나쁘지 않아요. 여전히 좋습니다. 뭐 컨디션 자체도 좋고
뭐 나무랄 데가 없는 모습인데 데뷔한 이후에 처음으로 짊어진 58.5kg 중량 때문에 과연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조금 불안정스러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7번 대호 시대를 놓고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 곰마 스트레스는 너무 늦추입인데 과연 이게 다시 한번 추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6번은 성산질주는 사실 1400까지는 통할 수 있는 전력이죠. 만약 4.5kg의 감량, 지난번에 2등급 경주에서 2착을 하면서 승급을 했는데 이 마피는 참 계륵 같은 마피인데 그냥 꾸준하게 제거력을 보여주는 마피이기 때문에 4.5kg 중량에서 선행까지 나갈 수 있는 이번 경주가 의외로 더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1등급의 강자가 시험은 투데이인데 7번 대호시대와 투데이가 58.5kg라는 중량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파티 어게인도 나름대로 양호한 모습이고 기본적인 능력상으로는 3번 미라클 리지도 가능하지만 휴양 공백기가 길었고 선택 기수가 김명신 기수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 반 포기하고 경주 임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저는 크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부상마 6경주는요. 7번 대호시대를 놓고 1번, 6번, 12번 뭐 9번까지 7번 놓고 1번, 6번, 12번 이 세 마리 한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고요. 7번을 놓고 9번만 스트레스까지도 12번 투데이를 맞고는 전혀 못 사겠다고 한다면 12번 아예 빼고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번 투데이의 부담 중량은 상당히 좀 무거워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현장의 컨디션을 너무 흥분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번 투데이의 컨디션을 점검한 다음에 부상경마 6경주는 현장 예상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가 2300m. 1등급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돌콩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죠. 그랑프리 경주를 포기하고 일반 경주에서 제 모습을 가꾼 다음에 2018년도 그랑프리 도전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절염 때문에 말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일날까지 오늘도 조교했나요? 예, 조교를 하고 나서 병원 진료 기록이 있어서 안 나오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뭐 출전 취소를 시켰습니다. 뭐 안 나오는 마필 뭐 길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고요. 나오는 마필 가지고 해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6번 신조대업은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2300m라고 하더라도 신조대업이 거리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건 단점이지만 이 앞에 뛰는 걸 보면 어차피 나이들이 뭐 지금 뭐 8세 언비터블하고 원더볼트가 8세고요. 위닝엔지 7세, 클린업천하 7세입니다. 스프레이포드 8세고 샵노커가 지금 5세, 신조대업이 5세인데 샵노커와 6번 신조대업이 뭐 최저배당 아니겠습니까? 뭐 그중에서는 6번 신조대업이 장거리 경주 좀 더 낫다고 보고 뭐 샵노커는 뭐 지난번에 오버페이스였다고 보는데 청담대기가 워낙에 빨리가 이끄니까 그것도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졌죠. 아무리 봐도 가랑이 찢어지는데 페르비치 기수는 그걸 갖다가 계속 밀고 있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번에 58kg긴 하지만은 59kg에서도 뭐 상당히 약하긴 했지만 선전을 했던 마필이고요. 또 선행까지도 한번 추구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그냥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막 대끼리 박관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저도 인정합니다. 8번 언비터블은 감량 기수인 이동진 기술에서 가능성은 있고 1번 원더볼트도 한 발 노려볼만 하죠. 3번 클린업차도 마찬가지고요. 3번만 위닝앤디는 좀 악벽이 있긴 하지만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철영 기수가 타고 싶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타고 싶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참고 탁 쓰는 마필들은 뭐 3번 막권이죠. 그래서 내가 3번 막권을 어떻게 가져갈까도 고민해봐야 되는 경우라고 보여져요. 6번, 9번 사실 막권 사고 싶은 경주는 아니죠. 샵노커가 이렇게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경주의 조건으로만 본다면은 샵노커도 유리한 정규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현장에서 결정을 해보겠지만 배당이 없다고 이거 갖다가 그냥 점배당에 2배짜리를 한 방에 다 몰아넣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환수를 더 낼 수 있고 좀 더 먹을 가치가 있느냐 이걸 한번 연구해 본다면 6번, 9번 인정하면은 뭐 3번 맞고 몇 발이 안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한번 결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10경주는요 6번 신조대업과 9번 샵노커 두 마필의 점배당 2배짜리 배당도 충분히 끝이 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한대간의 승부처고요. 12마리 아피드 출전한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경주 올해 1000m 3세 미승리 박영주 1경주 출발했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강조의 1000m고 사막 기가라이트입니다. 이번 경주 선두권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 발로 버틴다면은 의외로 칼칼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4번을 놓고 7번, 8번, 9번. 따라잡습니다. 4번, 10번, 7번, 4번. 경주로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업데이트도 최근 경주에 1700을 견수로 나오면서 1300에 더 맞는 마피인데 자꾸 마방에는 1700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마피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먼저 5번 놓고 통과하고 6번. 그 뒤로 6번 업데이트 바깥쪽에 자, 1회 경마의 마지막 경주다 보니까 좀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뭐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으니 한대간의 초특급 승부 경주는 11경주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필이 만나본 기수의 내용 중에서는 기가 살았다라는 마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월등한 능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마필도 한 두세 마리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리기는 하지만은 기복이 예상이 되는 마필도 있고요. 도대체 이 마필이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마필도 역시나 포진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능력마인 것 같지만은 능력마를 중심에 놓고 혼전도가 후차권에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라는 또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특징만 제대로 살려본다면은 200번도 한번 늘어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한대건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일요일 경마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쉽게 보면 쉽게 볼 수 있고요. 어렵게 보면 어렵게 볼 수 있지만 한대건이가 가장 함축된 말씀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는 경주라고 봅니다. 정리는 한대건한테 맡겨주십시오. 자, 오늘 일요일 경마 정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저녁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 11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월 25일 일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2경주, 5경주, 6경주, 9경주, 12경주, 2, 5, 6, 9, 12 이렇게 5개의 승부처고요. 11경주가 한대건의 더바간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11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부산경마는 2경주와 4경주 역시나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귤을 좀 먹고 갈까? 맛있는 식사들 하시고 경마를 즐기십시오. 자, 한대건이가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